인류에게 전하는 우주인 발토의 메시지. UN의 비공개 회의에서 행한 연설. 다음의 내용은 다른 행성으로부터 지구를 방문한 존재인 빌리언트 토어가 언급한 보고 내용이다. 그리고 이 증언은 지구인 전체의 공익을 위해 말해진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순수하게 믿는다면 그때 이것은 진실이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것이 실제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그때는 그냥 하나의 소설처럼 여겨도 무방하다. 빌리언트는 UN 국제연합의 비공개 회의에서 한 특별한 그룹의 상대로 이 연설을 했다. 그의 지구 방문에 대한 비상 보안 조치로 인해 이 모임에는 국내 및 국제적인 보도 매체들의 관여가 일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뜻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나타났으며 사실 그가 이 회의의 개최를 요청했던 것이다. 제 이름은 빌리언트 토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금성이라고 부르는 행성의 주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우리는 대홍수 이전에 지구에 있었던 것과 같은 순수한 대기를 그대로 향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구 행성에 대한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의 숫자는 70명이 좀 넘으며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얼마간의 지구의 친구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그 사람들의 이름과 기타 모든 것은 모두 가명으로 하거나 바꾸었습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이 UFO 또는 비행접시라고 부르는 것과 직접 연관된 지구에서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사건들에 관계했던 사람들 역시 신변 보호를 위해서 이름을 가명으로 했는데 그것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예사로 비참한 희생자로 만드는 것을 즐기는 사악한 인간들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회의에 참석했던 UN의 대의원들은 두려움이 섞인 순수한 분노로 어리벙벙해 있었다. 하지만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반응을 관찰하는 것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일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다음의 내용들은 최소한 지식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이들에게 보다 많은 것을 드러내 줄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신의 은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신의 도움이 있기를 빕니다. 최초의 지구 방문, 문명이 싹트기 이전의 고대 원시 시대, 우리는 기대감을 안고 지구를 정찰하려는 목적으로 지구에 접근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효능 높은 탐지 장치가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고 나타내 주긴 했지만 우리는 이 행성에 뭔가 뜻밖의 것이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두터운 구름으로 뒤덮인 대기권을 뚫고 들어갔을 때 아니나 다를까 기대한 대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위로 손가락질하는 살아있는 생물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탄 우주선이 좀 더 낮게 하강하자 이 벌거벗은 털투성이의 존재들로부터 우리를 향해 돌덩이가 날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재빨리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당시 우리의 지구 정찰 탐사 여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우주선 빅터 1호는 서서히 겉보기에는 밑이 보이지 않는 관목들로 뒤덮인 푸른 녹색 지역과 파랗고 초록빛을 띤 바다, 높은 산맥들 그리고 수마일의 초원으로 보이는 곳 등의 주변을 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 군데 지역에만 우리가 인간이라고 알고 있는 생물체들이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태양으로부터 빛나고 따뜻한 햇볕을 받고 있는 이 세 번째 행성은 장차 우리가 빈번하게 방문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향으로 귀환하자 우리는 상부로부터 우리가 트리오스라고 부르는 이 지구를 계속 관찰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두 번째 지구 방문, 우리가 두 번째로 지구를 방문할 때 우리는 인간과 접촉하지 말고 단지 관찰만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트리오스의 H1이라고 표시해둔 지역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먼저 그곳으로 곧바로 가기로 했고 우리가 그 개간지 지역을 찾아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음이 금방 드러났습니다. 나의 1등 자기 조종 승무원은 당시 내게 말했습니다. 발리언트 인간들이 이제는 동굴에서 나와 진흙과 나뭇잎 가지들을 가지고 오두막집을 지었군요. 우리는 좀 더 가까이 내려가서 관찰했습니다. 우리가 지상 가까이 내려가자 여성들은 서둘러 아이들의 손을 꼭 움켜쥐고 있었고 동물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지만
남성들은 활과 화살, 창을 들고 단호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까지 미칠 수가 없었고 우리 우주선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탐색 조종 승무원인 필로우는 인간들의 모습이 우리와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번에는 벌거숭이가 아니라 동물의 가죽을 벗겨 몸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텍스토 장치를 다루고 있는 영상 담당자는 저항하는 듯한 뜬모를 말처럼 들리는 그들의 소리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금성으로 돌아가는 여행 도중에 우리는 인간이 어떤 외부 세력에 대항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나타내는 태도와 반응에 관해 토의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지난번에 방문한 이후로 그들이 이룩한 발전에 대해 경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금성에 도착한 후 금성의 중앙통제본부는 우리의 보고를 호기심 어린 기대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 번째 방문. 이제 우리는 탐지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그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인류가 발전해가는 뚜렷한 움직임과 징후들이 보였고 문명의 증거까지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우리는 H1 지역을 낮게 선회해 보았는데 뜻밖에도 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보고 크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언덕의 한편에는 검은 피부색을 한 남자들이 머리띠에 깃털을 꽂고 있었고 반대편의 상대방은 완벽하게 의복을 입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출현은 대치하고 있던 양측의 군대를 깜짝 놀라게 했음이 분명합니다. 갑자기 양쪽의 군사들은 하늘을 향해 창을 던지고 무엇인가를 쏘면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검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지기는 우리를 향해 발사된 것이 금속의 탄환이었음을 탐지해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지요. 우리의 해석 장치인 텍스토는 그들이 이제는 총이라고 부르는 무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은 또한 인디언들이 전등 막대기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이 땅의 소유권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양쪽이 서로 갖고자 바라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H1 지역을 떠난 후에 지구 주변이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그 이후의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들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정황 증거로 미루어 볼 때 지구인은 시초부터 매우 호전적인 종족이라는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우리의 공중 관측 임무가 완수되자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번째 방문. 우리의 컴퓨터는 나중에 대포 발사로 밝혀진 보고들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눈으로 군인들이 서로 대치하여 도열에 있는 광경을 보았는데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일종의 내전 상황이었습니다. 고독해 보이는 턱수염을 기른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해 보였지만 우리의 탐지 장치는 그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말들을 포착하여 해석해냈는데 그것은 경애하는 신이시여 이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독백의 나머지 부분과 상황이 우리의 기계 장치로 입력되고 중앙관제실로 전송되는 동안 우리는 이 시기가 지구의 역사상 하나의 중요한 시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울리는 요란한 경보음이 우리의 심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우주선 주위의 역장이 대포로부터 발사된 포탄에 명중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지상에 매우 가까이 근접해 있었는데 하지만 우주선 주위에 둘러쳐진 역장은 그런 발포에 의한 충격을 간단히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설정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현함으로 인해 그들의 두려움 섞인 분노가 촉발되어 있었음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텍스토 장치로 입력되어 해석됨으로써 우리의 담당 승무원이 중앙통제본부에 제출하는 보고서의 일부로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금성으로 돌아와 환영받았고 중앙통제본부의 사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가 받아들여졌으며 즉시 중앙통제위원회의 특별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우리는 위원회 들로부터 우리가 목격했던 지구의 존재들에 관해 상세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중앙통제본부의 권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정되었습니다. 즉 우리 승무원들은 전보 조치 없이 그대로 남게 되었고 또 우리가 다시 지구로 돌아가는 것이 지구 문명의 여러 다른 측면들을 탐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의 탐사 여행 계획은 우리 모두가 지구상의 결정적인 여건이 조성되었음을 충분히 깨달았을 때 중앙통제본부에 의해서 정해질 것이었습니다. 5번째 지구 방문. 우리의 향로 도표는 우리가 지구의 대기권에 진입했고 지구의 지도상에 워싱턴이라 부르는 지역을 향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때 우주선 내의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탐지기도 가동되어 대기 중의 소리들을 포착해 번역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우리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어떤 영국 배우가 사악한 세력들의 사주를 받아 정치 종교적 시스템에 의해 링컨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컴퓨터는 장차 미래에도 또 다른 유사한 음모가 일어나 수많은 혼란을 유발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상은 다르게 전개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우주선은 내전으로 인해 생명과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지역 주위를 선회하였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우리의 비행 모습은 수많은 지구인들에 의해서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남에게 말할 경우 혹시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침묵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군부에서는 많은 목격자들이 닫힌 문 뒤에서는 UFO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이 아직은 심각한 어둠과 불확실한 시대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결론지었고 우리의 우주선을 굴러 금성으로 향했습니다. 6번째 지구 방문. 지구상의 역으로 서기 1945년 우리는 유성이 포탄처럼 쏟아지는 구역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주선이 지구 대기권의 외곽 주변에 접근했을 때 우리는 멀리 지상에서 버섯 모양의 구름이 솟아오르는 광경을 보고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들은 그 구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약 반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그 폭발의 열이나 방사선에 의해 영향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표문을 탐색한 결과 원자폭탄의 폭발로 인해 약 8만 명 이상의 희생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으며 방사능 후유증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이 결코 다시 원상회복되지는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 금성중앙통제본부에 즉각적인 보고가 올라갔고 신속히 100대의 우주선 함대가 파견되어 지구를 완전히 에워싼 채로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해에 우리 우주선은 새로운 제트 전투기뿐만이 아니라 플로펠러 추진 비행기들에 의해 피격당하는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 국가들에 의해 발사된 유인 로켓들에 의해 목격되고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중서부 주 지역에서는 어떤 용감하지만 어리석은 한 비행기 조종사가 우리 모선 중의 한 대를 향해 거의 충돌할 정도로 무모하게 돌진해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주선의 그들은 그가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의 비행기가 날아온 방향의 모선 옆쪽 문을 비물질화시켜 그가 우주선 안으로 똑바로 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갑작스럽게 모선 안으로 들어와 정지하게 된 그 비행기를 컨트롤하여 인계받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조종사는 그만 기절해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의식을 회복한 후에 우리에 관해 여러 가지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지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오늘날 그는 모선에서 지구인과 지구인의 삶의 방식에 관해 강의하는 가장 훌륭한 교관 중에 한 사람이 돼 있습니다. 이때 케이프 캐너버렐이라고 표기된 지역으로부터 강력한 미사일 한 대가 발사되었습니다. 우주 탐사가 면밀하게 실행되었고 지구에서 쏘아올린 위성들이 실험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국가의 우주 정거장 캡슐 안에 수많은 죽은 시체들이 들어있는 채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전적인 인명 경시 풍조를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금성의 고위 사령부 앞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모임의 성격만큼 나는 약한 긴장한 채로 지구에서의 상황과 지구인들에 대해 관찰한 바를 보고했습니다. 전쟁의 역사, 불행, 힘든 노역, 적은 보수, 지켜지지 않은 약속, 질병과 고통, 죽음 등으로 인해 지구의 주민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움이 전능하신 창조주에 의해서 인류에게 베풀어져 왔는데 그분은 지구에 왔던 많은 빛의 스승들과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셨고 예수는 자신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인류에게 거부당했고 조롱 속에서 잘못 죄를 뒤집어 썼으며 불법적인 재판을 받아 불확실한 죄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욕설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지만 3일 후 그는 죽음으로부터 딛고 일어나 자신의 부활을 입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대다수의 인간들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그의 말씀인 성서는 대중적인 서적이긴 하지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금성의 고위위원회에다 먼저 미합 중국의 지도자들과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해결 방법을 건의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 만나는 것이 어떻겠냐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지구상의 그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었지만 권고할 수는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우리의 물리적 실존에 대한 인간들의 어떤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미국의 수도 상공에서 전시 비행을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고 상부에다 건의했습니다. 고위위원회에서는 나의 이러한 건의사항들을 승인했고 그 계획에 관한 일체의 문제를 나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일임하였습니다. 워싱턴 상공에서의 전시 비행 직후 내가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향후 내 임무를 도와줄 70명의 금성인 남녀를 지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구로 파견되는 요원들의 임무, 지구로 파견되는 우리의 특별한 임무를 축하하는 기념 환송 행사가 거행되는 동안 모선은 이 착륙 구역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종종 인류가 우리가 행하는 임무에 관해 어떻게 평가할까 하고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금성의 고위위원회에서 울려 퍼지던 기도의 말씀들이 가끔 내 귀에서 마치 실제처럼 들려오곤 했는데 이런 일은 내가 미국의 수도에 있는 국방성에서 보낸 3년 6개월 동안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존엄하신 우주의 성스러운 창조주시여, 우리가 당신에게 기원하고 간청하오니 우리가 빗나간 당신의 자녀들이 다시 당신의 섭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깨달음으로 돌아서도록 돕고자 노력할 때 부디 우리의 행위를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형제인 빌리언트가 장차 태양계 제3행성인 지구에 가서 접촉하게 될 이들을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지상에서 신의 뜻에 실현되고 당신의 왕국이 건설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나이다. 감사합니다. 신성한 창조주시여. 아멘. 7번째 지구 방문. 우리는 우주선의 보호 역장 때문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지구를 둘러싼 방사능대를 미끄러지듯이 통과해 지구의 대기권으로 진입했습니다. 우리가 미 켄터키 주의 고드맨이라고 부르는 지역 상공에 정지해 있을 때 우리는 인간들이 그처럼 짧은 기간 동안 일으켜 놓은 발전상을 목격하고 나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구의 날짜로 1948년 1월 7일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군사적 목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민간용으로도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기차, 증기선, 전기의 개발은 인류의 연구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열어주었습니다. 라디오는 자유롭게 사용되었고 TV는 그때 실험 단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라디오 전파를 잡아 수신했을 때 우리는 미국의 군 당국자들이 하늘에 뭔가 이상한 물체가 떠 있다는 경찰로부터의 보고가 있었다고 방송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1948년 만텔 대위 사건 발생하다. 포드 녹스로부터 90마일 거리인 메디슨 빌이라 부르는 마을에서는 수백 명의 지구 주민들이 흥분해서 우리의 우주선을 목격했다고 신고하고 군에다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프로펠러에 의해 추진되는 세 대의 전투기가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것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들 중에 2대는 얼마 되지 않아 연료 부족으로 우리를 추적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한 대는 용감하게도 우리를 따라잡기 위한 시도를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우주선 창문의 차단막을 없애자 그는 우리를 직접 볼 수 있었고 우리는 그의 무송통신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는 우리 우주선의 모습을 묘사해서 보고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비행기 내의 산소 공급이 거의 고갈돼 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었고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우주선 사령관으로서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의 비행기를 즉시 생명의 빛으로 감싸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우주선의 변별력은 그의 비행기를 위에서 바로 고정시킬 수 있도록 다른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무선통신 주파수를 잡아 그의 통신 내용을 들어보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물체는 엄청나게 큰 규모이고 금속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이제 나와 비슷한 시간당 360마일의 속도로 상승해 전방을 향하고 있다. 나는 고도를 2만 피트로 높일 것이다. 우주선의 창문이 보인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그의 몸을 우리 우주선으로 이동시켜 탑승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구인들이 문제에 직접 관여하게 된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이윽고 우리 우주선의 변별력이 해체되자 그의 비행기들은 곧바로 지상을 향해 수직으로 떨어지더니 공터에 추락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파괴됨과 동시에 폭발이 일어나 불길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미 공군 당국에서 나온 이 사건에 대한 논평은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들은 발표하기를 이 용감한 조종사가 금성을 비행체로 오인해 추격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그 조종사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인 D.H. 맨젤 박사는 그 F-51기가 사실상 태양과 유사한 커다란 발광체를 추적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당국자들은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도 지구에서 우리 우주선을 목격한 사람들을 억지로 납득시키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미 공군의 제리 보그스 소령은 금성이 밤하늘에 하찮은 작은 빛처럼 나타난다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우리 모선만큼 크지가 않으며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대낮인 오후 3시 35분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 있는 록보운 공군기지에서 호출하는 다른 무선 통신을 엿들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그들은 시간당 550마일의 속도로 우리를 추적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필립인 이 비행기 조종사는 우리 우주선에 탑승하게 된 것에 관해 매우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대해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향 행성으로 귀환하는 여행은 필립 덕분에 아주 흥미롭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천재 일우의 기회를 잡은 행운아였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의 외모가 우리들과 비슷하다는 데에 기운을 얻고 고무되었습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와 흡사한 것이지요. 그는 마침 고아였고 아무런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미지의 모험이라고 부른 이런 다른 별로 여행하는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금성에 도착하자 우리는 그를 중앙통제본부에 데려가 소개하였고 거기서 그는 그가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한은 있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는 금성의 대기가 기본적으로 지구와 같았기 때문에 금성에 적용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임무, 지구에서 내가 수행해야 할 임무의 일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구인들이 다시 창조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들의 모든 핵무기 비축을 무력화시키고 핵에 의한 더 이상의 어떠한 실상도 있을 수 없게 예방한다.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에 앞서 신에 대한 신앙심과 사랑이 깊은 과학자들과 비전문적인 정치인들로 구성된 단일의 세계 정부 하의 지구 통치를 촉진하고 격려한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연쇄적인 핵반응의 공기의 요소들을 분리시킴으로써 쉽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지구는 파괴될 수가 있고 따라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태양계에 현존하는 다른 행성들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4가지 기본적인 요소는 물, 불, 공기, 흙이라는 사실을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치 않은 5번째 요소는 에테르인데 이것은 압력은 해발 고도를 기준으로 1편방 1인치 14.69파운드에 달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구는 적도 반경이 7.927마일에다 극지 반경이
7.900 마일에 이르는 회전 타원체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행성입니다. 태양으로부터의 평균 거리는 약 9.300 마일이고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는 365일 5시간 48분 46초입니다. 그리고 지구는 지축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낮과 밤을 만듭니다. 유일하게 알려진 지구의 위성은 달이고 달의 인력은 태양과 더불어 조수의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는 또한 우리 태양계에서 5번째로 큰 행성입니다. 인공위성에 대해 말하건대 우리는 1953년 8월 14일에 여러분이 행성 주변 궤도에다 우주정거장 내지는 전지기지를 배치시켰습니다. 물론 지구상의 과학자들은 우리의 존재에 관해 인식하고 있었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 발행되는 여러분의 신문 중에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지는 1966년 12월 1일자로 문명화된 세계를 향해 우리의 존재를 보도하여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성 상황 보고서 목록에다 미합 중국의 레이더나 다른 탐지 장치에 의해 추적된 로켓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 쓰레기들 가운데서 미지 물체라고 기록된 첫 번째였다고 덧붙이길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군사 당국자들은 그 위성 보고서에다 그 물체에 대해 올리는 것을 반대해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소위 비행 접시 광신자들이 미지 물체라는 표현을 보고 몰려와 이 물체가 바로 외계의 존재들에 의해 지구가 현재 감시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상공의 UFO 시위 사건의 내막. 그런데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1952년 7월 19일에 7대의 우주선으로 하여금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의 비행금지 구역을 통과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우주선들은 원래 1952년 5월에 인도 캘커타 부근에서 발생한 다른 행성에서 온 UFO들에 의해 BOAC-4의 코멧 제트기가 산산조각으로 추락된 사건 조사를 위해서 파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여행기 추락 사건에서 43명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민간 항공성의 한 조사관은 UP 텔레타이프 통신문에서 비행기의 구조적 결함이 이와 같은 비극을 야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통신문에서 그는 그 제트 여객기가 아주 무거운 물체와 공중에서 부딪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또한 세상의 보도기관들이 우리 UFO의 존재에 관해 보도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워싱턴 상공에 우리 우주선들이 출현했을 때 경험이 많은 3명의 레이더 조종사들은 자기들이 관찰한 바를 점검하고 또다시 점검해 보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레이더의 스크린 위에서 몇 개의 물체를 포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보고하기를 불과 4초 미만 사이에 우리의 우주선들이 속도가 시간당 130마일에서 500마일로 가속화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17년의 비행기 경력을 지닌 어떤 주요한 항공사의 조종사도 또한 이 우주선을 목격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1952년 7월 20일에는 우리 우주선 세대가 추가로 다른 우주선들과 합류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미 공군에 있는 전문가들은 레이더에 포착된 물체들이 단지 기온 역전 현상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우리 우주선들이 예컨대 지상의 물체인 자동차나 기차 등이 반사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그들이 최종적으로 내린 평가는 도널드 맨젤 박사의 이론을 참고로 언급한 것이었는데 그 이론의 의미는 이러했습니다. 따뜻한 공기의 층을 빛의 광선들이 통과할 때는 그 광선들이 굴절된다. 만약 기온 역전이 충분한 세기로 발생한다면 빛의 광선들이 18도 정도의 굴절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사막의 도로나 가열된 도로 위에서 신기루가 나타날 수 있는 이유인 것이다. 빛과 마찬가지로 레이더 전과 역시 굴절되거나 반사된다. 그들은 1952년 7월 19일 밤에 워싱턴 상공의 실제 기온 역전은 불과 화씨 1F였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눈이 보았던 목격 현상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제가 이야기의 앞뒤 순서를 바꿔서 말해서는 안 되겠지요.
1957년 많은 사람들이 비행 접시라고 부르는 나의 작은 정찰 우주선은 모선에서 발진하여 뉴저지의 하이브리지 북쪽에 위치한 한 개간지에 착륙했습니다. 당시 나는 이미 사전에 UFO에 대해 관심을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진 어떤 집단에 의해 작은 토의 모임이 개최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3명의 우주선 승무원 멤버들과 함께 나는 그 모임에 참석했는데 물론 우리는 미리 지구인 친구들과 비슷한 의복으로 갈아입었지요. 그 집회는 매우 흥미로웠고 모임인 그들의 분명히 UFO에 대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 매체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좀 이상한 부류의 인간들로 취급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몹시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지구 주민들이 어떤 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때 그들은 그것을 끝까지 추구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훌륭한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지구 주민들 속에 섞여서 함께 보낸 그날 하루를 재음미해 보았습니다. 나는 낮의 모임에서 어떤 호기심 많은 한 젊은 사진사가 어떻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몇 장의 스냅 사진을 찍었는가를 기억해냈습니다. 내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했을 때 그는 나를 매우 어려워하는 기색을 보였었습니다. 그 사진사는 적절한 시기가 왔을 때 그가 찍은 사진들이 내가 지구에서 접촉하게 될 중요한 한 사람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되리라는 것을 그때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장차 내가 만나게 될 이 사람은 신도 인간도 안중에도 없는 악랄한 인간들 손을 많은 고초를 겪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혼란만을 조정하려는 의도를 가진 인간들은 남에게 그릇된 비난을 퍼붓고 남을 짓밟고 올라섬으로써 스스로를 높이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인 여러분에게 충고하건대 이런 이중인격을 가진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직접 면담하다. 다음 단계는 자유세계의 지도자를 물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책임 있는 개인과 공개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즉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을 직접 접촉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정찰선을 타고 다시 모선을 떠나 알렉산드리아의 시 경계 외곽 지역의 한 지점에 하강했습니다. 우리 승무원들에 대한 어떤 위협이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지구의 대기권에 진입할 때 미국 정부의 레이더 시스템을 차단시켰습니다. 착륙한 정찰선에서 나온 나는 곧 총을 뿌리 뽑은 2명의 주 경찰과 맞닥뜨렸습니다. 그때 즉시 나는 내가 전혀 해를 입히거나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념을 재빨리 그들에게 텔레파시로 전송함으로써 그들에게 나를 확신시켰습니다. 즉시 내가 어떤 사람임을 납득하게 된 그들은 나를 자기들의 순찰차 뒷좌석에 안내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히 워싱턴에 있는 누군가에게 무선 통신으로 보고한 후 주 경계의 경찰 권한권에 관계된 모든 법률과 규정을 무시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찰차는 주 경계선을 횡단하여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국방장관은 6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참모진과 함께 국방성 건물 입구에서 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 경찰차가 국립공항 인근의 도로로 나를 호송할 만큼 국립공원경찰과 국립공항경찰 그리고 버지니아 지방경찰, 알렉산드리아시 경찰과 보안관 게다가 국방성 경비 헌병까지 가세해 자기들이 나를 대통령에게로 호송할 권한이 있다고 제각기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나는 그들의 모든 주장을 묵살하고 공군 장교를 따라 경비 초소들을 통과해 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되던 시간 동안에 직경이 30피트 정도 되는 세 대의 정찰선들이 사전의 나의 지시에 의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에드워드 공군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이 세대의 우주선들이 모선에 의해서 원격 조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우주선들이 착륙한 목적은 미국 정부에 대해 우리의 기술적 우수성을 보여주고 아직도 인간의 과학이 배울 것이 많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선들은 아직도 거기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당국이 그 우주선의 입구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할 수 있는 시도를 다 해보았지만 아직까지 우주선 표면에 흠집 하나 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레이저까지 사용해 보았어도 그것은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워싱턴에서의 나의 존재는 분명히 그들의 진퇴양난의 난처함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출입 허가서나 통행증, 비자도 소지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그들을 더욱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손에 지문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고위관리위원회에서 있었던 나의 소개에는 그들의 더욱 난감하게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문서가 기록된 나의 메시지가 어떤 지구상의 언어로 써있지 않았음에도 그들이 저절로 그 내용을 적절히 번역해 이해할 수 있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안내했던 공군 장교인 고울드 대위는 추가적인 지시가 있을 때까지 좀 더 기다려달라고 내게 부탁했습니다. 그는 2명의 담백한 버번 위스키를 벌컥벌컥 들이키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좀 제가 비번 날에 일어날 수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침내 문이 급히 열리더니 무장한 6명의 공무원들이 나타났고 자기들을 따라오라는 그들의 지시대로 나는 엘리베이터로 보이는 곳으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건물의 맨 밑의 층까지 급속도로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철통 같은 경비 아래 최대한 보안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비밀의 VIP용 지하철에 옮겨 탔고 그것은 빠른 속도로 국회의사당 건물로 향했습니다. 철로의 반대편 끝에서 대기하고 있던 응접위원회 사람들은 몹시 흥분돼 있었습니다. 6명의 고위 관리에다 추가로 6명의 무장 경호원, 그리고 극비 정보를 다루는 3명의 군인들이 나를 미 합중국 대통령의 집무실에 호의해 갔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나는 대통령의 얼굴에서 근심 어린 표정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3명의 군인들 역시 극도로 긴장해서 신경을 곤두세운 채 불안해하고 있었지요. 우리 일행이 대통령을 향해 걸어가자 그는 자신의 책상 뒤에서 일어섰습니다. 내가 그와 악수하기 위해 손을 내밀자 갑자기 3명의 군인들이 권총을 뽑아들고 내 손이 대통령의 손에 닿기도 전에 그것을 내 머리를 향해 펴누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약간 신경질적으로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서서히 총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책상 앞에 선 채로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당신은 우리가 모든 외교상의 법률 적용을 보류시켰다는 사실을 잘 아시겠지요. 당신에 대한 내 느낌은 좋습니다. 실례입니다만 선생,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응답했습니다. 벨리언트라고 합니다. 그럼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성서에서 샛별 또는 저녁별이라 부르는 행성에서 왔습니다. 금성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카카.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그가 내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증명했으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나도 모르겠군요. 저와 함께 제 우주선으로 가시겠습니까? 이때 대통령은 기묘한 표정을 지으며 내게 응답했습니다. 이봐요 선생, 나는 내 마음대로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난 모든 걸 나 혼자 처리하는 게 아니라 늘 고려해야 할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의견을 들여보내야 할 자문위원회가 있고 또 거기에는 안전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당분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서로에 대해 좀 더 배우고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말입니다. 멀지 않아서 정말 곧 우리는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다른 신사 한 사람이 그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침착한 눈을 가진 동작이 매우 기민하고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우주선의 속도와 자유자재의 비행에 놀라는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내가 그에게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빌리언트라고 합니다. 그는 주저없이 제게 손을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도시 외곽의 주민들에게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군요. 그는 웃음을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그 어떤 것도 전적으로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이중으로 조사하고 확인하고 있다고만 말해두지요. 알렉산드리아의 젊은 경사로부터 당신이 비행 접시로 막 착륙했다고 무선으로 보고가 올라왔을 때 우리는 그가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말해보십시오. 당신은 워싱턴 상공의 UFO 위에 있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 모두를 혼란 상태에 빠뜨린 겁니다. 나는 그에게 행성 지구가 1945년의 원자 폭탄 폭발 이래 면밀한 감시 상태 하에 놓여 있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에게 전달한 특서가 아직 약간 떨리고 있는 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가운데 나는 그들로부터 비밀 경호원의 뒤를 따라 우리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국방성에 있는 한 아름답게 치장된 아파트로 가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향후 3년 동안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그처럼 긴 방문 체류 기간에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와중에도 모선과 계속해서 교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3년간의 기간 동안에도 나는 그 구역 안팎을 원격 공간 이동에 의해 잠깐 사이에 넘나드는 일이 많았습니다. 내 승무원들 가운데 다른 이들도 나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종종 초월 심상 작업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워싱턴의 다른 사무실들뿐만 아니라 국방성 안팎을 드나들 때 보안 요원들의 눈에 우리의 상위 기세에 단 실제하지 않는 ID 배지에다 우리의 얼굴을 나타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그 다음 달 안에 접촉하라고 지시받은 한 임무를 위해서도 이용되어졌습니다. 지구상의 달력으로 1959년에 빠르게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수뇌부들은 계속적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혼란은 그저 일상적이고 타반사였습니다. 위정자들의 우유부단함이 정책의 거듭된 혼선과 연기를 불러왔습니다. 경제학자들과 산업계의 거두들은 정치인들과 공부의 우두머리들과 연일 합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려고만 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나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과학자들은 나에게 성간 여행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지요. 나의 메시지가 담긴 문서를 손에 든 채 대통령은 인류를 도우려는 나의 제안에 미합 중국의 경계를 띄웠고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요컨대 나는 은연중에 이 행성의 주민들이 내가 제안한 조건을 수용하여 답습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주과학에 직접 연관된 의학 프로젝트에서 일하고 있는 다수의 과학자들을 도와달라는 그들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하늘에다 폭탄을 설치하려는 그들의 어떤 프로젝트 참여 요청을 거절한 관계로 이런 프로젝트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